나는 대학 시절부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그 집은 주인 집사가 오래된 주택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고 친척들도 먼 곳에 살고 있어 집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덕분에 매우 저렴한 가격의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주택으로 이사하던 날 집 앞까지 계단이 쭉 이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주철 대문이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미 누군가 손봐둔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도배지에는 낡은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몇 번 하자 조금 괜찮아졌다. 처음 며칠은 이상한 일이 없었다. 학교에 다녀오고 과제를 하고 이웃들과도 가끔 인사를 나눌 정도로 조용한 생활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북서에 몰두하던 중 뭔가 이상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은 발소리였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분명히 가까이서 나고 있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피로에 지쳐 있었기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게다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집안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거실, 부엌, 그리고 안방까지. 한밤중 갑자기 깨어났을 때 문 너머에 무언가가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은 더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 근처에 사는 친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날 밤 갔던 상황은 말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친구와 함께 있는 가운데도 그 소리들이 다시 들려왔던 것이다. 친구는 괜히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말하기를 이런 소리 무척 오싹하다. 우리는 이 소리의 출처를 찾아야 해. 결국 우리는 집의 구석구석을 뒤지기로 했다. 쥐가 소리를 낸다고 믿고 작은 구멍이나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매번 복도를 걸어봐도 무언가의 존재가 느껴졌고 특히 거실 끝에 있는 창문 앞에 섰을 때 오싹함은 극에 달했다. 며칠간의 조사를 끝낸 후 우리는 이전 입주민 그리고 허락받아 집 관리인인 주인 집사를 만나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인 집사는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 살던 부부가 이혼 후 남자가 집에서 자살, 그리고 사라진 아내도 그 뒤로 행방을 알 수 없었죠. 혼자 남겨진 그 영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우리는 그 소리들이 아마도 그 영혼 의울 부디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주택에서 살 용기가 나지 않아 이사를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며 과거의 일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그 집에 새롭게 이사 오는 사람들도 몇 개월을 못 채우고 사라진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발소리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서울 외곽의 그 오래된 주택은 서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더불어 새로운 입주민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에는 낡고 버려진 저택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집의 출입을 금기시해왔다. 이 저택은 19세기의 한 부유한 가문에 의해 지어졌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갑자기 집을 떠났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현대에 이르렀고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집이 어떠한 사연을 가졌는지 알아보려는 호기심이 슬금슬금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나 민수라는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집에 강한 호기심을 가졌고 마침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민수와 친구들은 플래시를 손에 쥔 채 저택 앞에 모였다. 문은 오래된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문 옆에 놓인 창문은 깨져 있어 다행히도 그곳으로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안은 예상대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덕의 작풍이 불어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1층을 천천히 둘러본 후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은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샹들리에는 시간이 멈춘 듯 매우 깨끗했다. 그곳에서의 발걸음을 마친 후 민수와 친구들은 긴 복도를 지나 여러 개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다른 방과 달리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이 가득한 테이블이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이 쓴 것으로 보였고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기에는 이 집을 차지하고 있던 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귀신은 이 집주인이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그들을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읽고 있던 중 민수는 마치 누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즉시 그곳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서서히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일기장에 적혀있던 귀신이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민수와 친구들은 패닉에 빠졌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자 친구 중 하나가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글귀를 떠올렸다. 스며들듯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아라. 그 친구는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벽 구석에 작게 쓰인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을 누르자 비밀의 문이 나타났고 그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탈출한 후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저택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 간헐적으로 비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도시 개발업자가 그 저택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첫날 작업자들로부터 알 수 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결국 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전해진다. 저택은 지금도 마을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공포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령이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에 항상 흥미가 있었던 나는 한국의 인기 있는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거기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있었고 각각의 이야기는 저마다의 으스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길고 자세한 한 게시글이 내 눈길을 끌었다. 제목은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였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되었던 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평소 타던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갔다. 이미 밤이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길가에는 약간의 안개가 끼어 있었고 건물들의 그림자들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노파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늘 밤은 버스를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먼. 그 노파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녀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 뒤 버스를 기다렸다. 곧이어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타고 앉았다. 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차 안에는 그녀와 운전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외에도 몇몇 승객이 있던 것 같았지만 그녀는 피곤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하게도 익숙한 거리를 지나가야 할 버스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피곤한 몸을 잠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을 떠보니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낡고 허름한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주변에는 빛 하나 없는 폐허 같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날은 깊어갈수록 더욱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쪽에 앉아있는 운전사에게 다가갔다. 기사님,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라고 묻자 기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좌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치챘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몸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이 내뿜는 차가운 기운에 소름이 돋았다.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그녀는 급히 배를 눌러 하차를 요청했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부터 버스 안의 이상한 생각들은 눈에 띄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공포에 질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형체 없는 그림자 같았던 그들이 서서히 사람 형태를 갖춰갔고 그 모습은 무시무시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스의 창문을 강제로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떨어지면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경찰서에 와 있었다.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길 그녀와 같은 경로를 가던 마지막 버스는 이미 몇 년 전에 노선이 폐쇄되었고 그날 밤에도 운행될 리가 없었다고 했다. 그녀가 탄 버스는 무엇이었을까? 살아 돌아오기까지의 그 끔찍한 경험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밤늦게 홀로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한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밤의 버스는 이승과 저승을 오간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밤에 버스를 타기에 꺼려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